스마트폰 이야기. 스마트폰이 우리 곁에 나타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애플이 아이폰 출시 10주년을 맞아 아이폰 X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이 10주년을 기념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1년차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변함없이 올 봄에도 S 시리즈인 S9을 발표하였고 LG와 중국 업체들도 치열한 신제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며 실제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능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가르쳐주는 곳도 많지 않고 또 배우려는 열기도 부족해서 그 좋은 기능에도 엄청난 활용 용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는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 더 스마트하게 진행을 맡은 서미령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재미있는 IT 대표 윤승준입니다. 예, 윤 대표님은 IT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예. IT 쪽 일을 얼마나 오래 하신 거죠? 예, 조금 과찬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예, 저는 37년째 이쪽 일만을 해오고 있어요. 예. 세상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 회사나 단체 등의 그 IT화에 도움을 주는 일도 하였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 교육이나 세미나, 책 쓰기, 동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동포들의 스마트폰 사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무료로 나눠서 배포하는 IT 잡지도 만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IT라는 잡지인데요. 네. 아직은 비정기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이 정말 많이 확보돼서요. 네. 정기적으로 발행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도 하고요. 예. 예. 사실 이런 일은 우리 한인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은 대표님 개인이 하고 계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IT를 먼저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까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IT 문제 때문에 어려움 덜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예. 그렇죠. 특별한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이민 오신 후에 사실상 공부나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에서 끊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그렇죠. 예. 특히 IT는 최근에 나온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서서 이런 강의를 하고 또 방송을 하고 또 책을 만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감사해 하시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시죠. 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합세해서 큰 일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예. 우리가 하는 이 방송 스타일은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이젠 방송에 대한 컨셉을 바꿀 때가 됐어요. 네. 예전에는 방송이라고 하면 생방송이거나 기껏해야 녹화 방송이었지만 지금은 IPTV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생방송 시청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보거나 또 듣는 방법이 가능해졌고 또 실제로 아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방송은 우리가 생방송으로 할 수도 있지만 고객들이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촌각을 다투는 뉴스 같은 것이야 생방송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예.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느긋하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보고 듣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죠. 예. 더구나 그것이 무료라고 하면 더 이상 좋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IT를 배울 때는요. 네. 가장 안정된 환경에서 좀 편하게 따라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맞아요. 그저 라디오를 통해서 운전을 하면서 듣는 것은 정보를 얻기에는 참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법이 아주 적절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무엇보다 사용하는 방법이 아주 쉬우니까요. 예, 그렇죠. 예. 거의 터치 한 번이면 방송을 들을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죠. 그렇죠. 예. 또 나뿐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쉽게 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은 것은 나눌수록 기쁨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예, 이런 방법으로 예. 일주일에 하나씩 방송을 올릴 거예요. 먼저 10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 한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분들이 카카오톡은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뚜껑 열어보면요. 네. 카카오톡이 갖고 있는 그 기능에 한 20% 정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신이 사용하는 것 외에는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요. 예. 대표님께 배우지 않았다면 아직도 참 어렵게 사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해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죠. 또 주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이죠. 예. 오늘부터 저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천천히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예, 방송 내용 중에는 내가 아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처음 듣는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기능은 알기는 알지만 어떤 때 사용할지 몰라서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어디에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예. 자, 그럼 카카오톡 강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카카오톡은 SNS의 일종이에요. 네. 여기서 SNS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로 예, 세상과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요. 예전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네, 그렇죠.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아주 쉽게 대화하고 또 사진도 주고받고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예. 네. 그리고 바로 그 SNS의 대명사가 카카오톡이 되었고요. 예, 그렇죠. 예. 카카오톡은 우리나라 국민 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든 혹은 우리들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카카오톡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미 다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예. 예, 보통 일반인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그 수준은 우리 대표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네.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에 한 20% 정도 사용하면은 자신이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카카오톡에 숨어있는 그 많은 그 좋은 기능들을 사용하실 줄 안다면 네. 아마 지금보다 스마트폰 자체가 훨씬 더 사랑스러워질 것 틀림없어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20%라고 한다면 사실 많이 속상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속에 숨은 아주 유용한 기능들이 많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오늘은 먼저 카카오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는 전화번호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친구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예. 자, 이제 시작을 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친구 추가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네.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의 친구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는 규칙을 잘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규칙이라고 하신다면 미국의 경우 먼저 1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카카오톡에서 인식하는 전화번호의 제일 첫 부분은 국가 코드예요. 우리가 전화를 입력할 때 1 이렇게 입력하는 것은요. 네.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 코드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1이라고 입력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입력하려면요. 82 이렇게 시작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잠깐만요. 한국 전화번호의 경우 82가 먼저 입력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화번호는 쉽게 011, 82 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입력되어 있었다면 카톡 친구로 뜨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바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카톡에서 인식하는 제일 첫 번째는 국가 번호예요. 예. 따라서 한국은 82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한국에 직접 전화를 걸기 위해서 011, 82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카카오톡 친구로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경우인가요? 예, 강의를 하면서 제가 많은 분들하고 그 문제로 상충이 되는데요. 많이들 우기세요. 이런 경우는 만일 내가 011, 82 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면 내가 입력시켜서 한국의 친구하고 카톡 친구가 된 게 아니라요. 그 친구가 나를 바르게 입력시켜서 카톡 친구가 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못 입력시켰는데 그 친구가 바르게 해서 친구가 되었다. 이 말씀이군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걸 모르고 이렇게 입력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도 에리아 코드가 같다고 이를 생략하면 카카오톡 친구가 되지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일 내 에리아 코드가 909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909를 빼고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그러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카카오톡 친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부터는 전화도 되지 않아요. 전화에도 반드시 에리어 코드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시작 코드가 국가 코드, 즉 미국의 전화번호는 1, 한국 전화번호는 82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카카오톡의 친구로 등록되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런데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 말고 친구가 되는 방법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친구가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먼저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고 카카오톡 친구 맺는 방법, 그거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특별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요. 낯설거나 혹은 뭐 별로 친하지 않은 남자분이 우리 카카오톡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이렇게 물어볼 때요. 참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또 안 가르쳐 주면 참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단지 카카오톡을 하자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왠지 가르쳐 주자니 또 그렇고 이런 경우 참 난감한데요. 바로 이런 경우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고 카카오톡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카카오톡은 언제든지 친구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친구가 된 후에 그분이 뭐 좋지 않은 내용을 보내온다든가 하면 뭐 언제든지 차단시켜버리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거 대표님께 배우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배우고 나니까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카카오톡에는 4가지 메뉴가 있어요. 카카오톡 예전 버전에서는 그 메뉴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났었는데요. 네. 최근 그 버전업이 되고 나서부터는 메뉴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 그림으로서 그게 어떤 건지를 알 수는 있어요. 예, 그 메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메뉴는 이렇게 보면 돋보기 그림이 있어요. 네. 돋보기는 친구 찾기에 쓰이는 건데요. 그 돋보기 눌러보세요. 네. 돋보기 눌렀습니다. 예. 이제 다음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럼 그 돋보기를 누르면 두 번째 QR코드 이런 것이 나타날 거예요. 그 QR코드를 누르세요. 네. QR코드를 지금 누르니까요. 카메라가 나타나는데요. 예, 잘하셨어요. 그 카메라는 아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은 친구 추가에 관한 것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한 사람은 이 카메라 상태에서 또 지금 곁에 있는 다른 친구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둘이서 친구 맺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친구는 똑같이 QR코드 누르고 카메라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요. 친구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십시오. 네. 그 친구 추가 누르면요. 본인의 QR코드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똑같이 돋보기에서 QR코드를 누르고 예. 한 사람은 카메라로 또 다른 한 사람은 카메라 밑에 있는 친구 추가를 눌러서 자신의 QR코드를 나타내게 하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예.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다음은 카메라 상태인 사람이 다른 친구 있죠, 지금? 네. QR코드 이렇게 보이는 그 스마트폰 위에 이렇게 살짝 가져다 대기만 하면 그 친구의 이름이 뜨면서 친구 추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친구 추가 버튼 누르면요. 네. 바로 즉석에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다시 정리하면 카메라가 나타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즉 QR코드 부분을 카메라로 살짝 비추면 예, 예. 바로 친구 추가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주 간단하고 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것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한 번만 해보시면 아주 쉬운 방법이니까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쉽게 그리고 또 정확하게 카카오톡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여러분 정말 한 번만 해보면 너무 쉬운 방법이고요. 가장 네. 간편한 방법이니까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친구 추가 방법은요. 네. 아까 우리 QR코드가 나왔던 바로 그곳. 그러니까 세 번째 메뉴 돋보기 누르면 그 QR코드가 나왔었죠. 예. 그 돋보기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QR코드 바로 옆에 쉐이크라는 것이 보여요. 예.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쉐이크 누르고요. 동시에 이렇게 같이 흔들면은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친구가 되는 방법이에요. 너무 재밌는데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톡 메뉴 세 번째 친구 찾기 즉 돋보기에서 쉐이크를 누르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같이 흔들면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예, 예. 이거 재밌기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예. 같이 흔들자 이러면요. 꼭 늦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부가 한꺼번에 친구가 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군요.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정리하면요. 예. 친구가 되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QR코드를 입력해서 친구가 되는 방법. 예. 또 다 같이 흔드는 쉐이크를 이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이 방법도 예. 또 친구 찾기 아까 그 돋보기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네네. 돋보기 누르신 후에요. 이렇게 보면 친구 찾기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제일 첫 번째요. 그렇죠. 그거 한 번 더 누르시고 그리고 보면은 밑에 연락처로 친구 추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연락처로 친구 추가를 누르시면요. 네. 그 상태에서 친구의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하면요. 즉석에서 카카오톡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이름하고 전화번호 입력한 그 자료가 바로 여러분들의 연락처, 컨택에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한국 번호는
그 한국 국가번호 그 82 그거 찾아서 선택해야 됩니다. 예. 그런 방법이 있네요. 예. 저는 그 방법은 몰랐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건 모르고 계세요. 예. 예. 그럼 연락처에 친구를 추가하는 것보다 여기에 친구를 추가해서 예. 그것이 카카오톡 친구도 바로 되고 예. 또 내 연락처에서 등록이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친구 전화번호 입력하기에는요, 네. 한국 친구들이요, 이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러네요. 또 그뿐 아니라 여기에 입력을 한 친구가 만일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그게 카카오톡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로 카카오톡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카카오톡에서 친구가 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고도 정말 편한 방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예, QR코드는 여자분들에게 정말로 유용하고 또 필요한 방법임에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우리가 가끔 다른 친구에게 누구하고 카톡하게 해줘 이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친구와 카톡을 원하는데 자신은 그 친구의 연락처나 카톡 친구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죠. 말씀하신 대로 A가 나에게 B하고 카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A하고 B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의 단체방을 만들어 놓고 둘이서 잘해봐 그리고 나는 싹 빠져나가서 A하고 B하고 서로 카톡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썼었어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었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요. 저도 누군가가 그렇게 해왔기에 저도 그런 방법을 써서 연결해주곤 했는데요. 그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제가 여러분들이 A와 채팅방을 엽니다. A가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A에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물어본 사람과 1대1 채팅을 한다. 여기까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스텝은 어떤 것인가요? 채팅을 하기 바로 직전 단계, 즉 채팅방이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글자 입력하려고 하는 그런 난, 이렇게 길다란 난 보이죠? 그거를 눌러야 이제 글자판이 나오는 거였죠? 근데 누르기 전에 왼쪽에 플러스라는 기호가 보입니다. 그 플러스 누르세요. 사진 보낼 때 사용하는 그 플러스 누르니까 여러 가지가 나타났네요. 사진, 동영상,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것이 보이네요. 그중에서 무엇을 눌러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중에서 연락처라는 것을 누르세요. 영어로 이렇게 카카오톡이 되어 있는 분은 컨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날 거예요.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또 연락처 보내기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중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즉 위에 거 누르세요. 지금 그렇게 했더니 내 스마트폰 연락처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내가 지금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누르면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까 B라는 사람을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그중에서 B라는 사람 누르면요. A에게 B와의 직접 카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A라는 제가 보낸 그 분한테는 B와 1대1 채팅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 메시지가 보여지게 될 거예요. 와, 이것도 제가 모르는 기능이었어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니까요.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는 것 같아요. 편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두 사람의 비밀의 장을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어떠신가요? 카톡에서 친구가 되는 방법 정말 다양한데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사용하실 수 있었나요? 물론 그중에서 다 안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친구 추가하는 방법 이거 상황에 따라서 잘 적용하시면요. 여러분은 정말로 스마트폰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제가 카톡은 나름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절로 겸손해지는데요. 그렇게까지 겸손하실 건 없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이 카톡 시리즈 강의가 이렇게 끝날 때쯤 되면요. 네. 여러분들은 정말 카톡의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에 대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은 한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고요. 예. 앞으로 이 강의에 대해서 기대를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까지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것. 그걸 여러분들한테 아주 모두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앱을 잘 사용하는 것과 그 많은 앱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앱의 기능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앱을 꼭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바로 그 방법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된 것이 대략 한 300만 개 정도 있다고 해요. 정말요? 와. 물론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중복되고 또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보여지지만 네.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앱으로 개발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앱 중에서 카카오톡은 단지 하나의 앱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면요. 하나에 불과한 앱이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바꿔놨으니까 그렇죠. 적재적소에 필요한 앱들을 우리가 잘 사용한다면 정말 편리해질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큰 기대를 가지시고 이 방송을 계속해서 청취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배달된 이 카톡 그림 옆에 나누는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카톡 친구들이 나오는데 위에 옆에 보면 빨래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 친구들 내 스마트폰에 있는 친구들이 쭉 나옵니다. 그 친구들 마구마구 이렇게 선택하시면요. 한 번에 쫙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친구들도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도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재미있는 IT 윤승진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페어 설번트에서 제작했습니다.